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비슷한 길을 따라 일터로 향하고 어제와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무의식적으로 어제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했던 생각, 어제 내렸던 선택, 어제 느꼈던 감정의 궤도를 오늘 다시 걷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정신력,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에 상응하는 경험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강한 정신력이란 인생의 시련과 도전에 저항하고 맞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면의 평온과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의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당신 삶의 주도권을 외부 환경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되찾아오는 위대한 과정인 셈이죠. 이 마음의 힘을 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관찰입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 앉아보세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의 흐름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보듯 그 생각들을 판단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생각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의식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 놓는 그 찰나 당신은 잃어버렸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간은 바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하는 생각의 95%가 어제 했던 생각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 생각들이 걱정, 자기의심, 두려움, 한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같은 경험을 반복해서 생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정신력을 향한 여정은 내 마음이 오랜 시간 자동 조종 모드로 움직여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조종관을 되찾겠다고 결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란 당신의 생각이 되는 대신 당신의 생각을 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갇혀 삽니다. 난 이걸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고 위축된 행동을 하며 결국 그 믿음을 현실로 증명해 보입니다. 난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몸은 긴장으로 반응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들을 피하게 됩니다. 생각이 감정 상태를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 행동이 다시 처음의 생각을 강화하는 끝없는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당신은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당신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테니까요. 누군가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그때의 논쟁을 머릿속으로 재생하고 있거나 내일의 걱정을 떠올리다가 어느새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불안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또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마음과 당신 자신을 분리시키는 첫걸음이며
정신력을 향한 위대한 도약입니다. 이 분리는 당신에게 선택권이라는 강력한 힘을 부여합니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마음이 주인이고 당신은 하인이지만 알아차림이 있다면 당신이 주인이 되고 마음은 당신을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음이 방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떠올랐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의 알아차림 근육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훈련은 당신의 일상으로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대화 중에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의 순간이야말로 작은 승리이며 강한 정신력을 구축하는 가장 정확한 훈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바라보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에게는 새로운 생각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정신력이 오직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의 몸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신체 상태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감정이 충분히 반복되면 우리의 몸은 그 감정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당신의 의식적인 허락 없이도 스스로 그 감정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스트레스를 느끼며 잠에서 깨거나 눈앞에 아무런 위협이 없는데도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 순간의 환경이 원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그 감정을 기억하고 이제는 낡은 습관처럼 그것을 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정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패턴을 역전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몸을 따르는 대신 당신의 몸이 의식적인 마음을 따르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생각해 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분노라는 감정을 촉발시킵니다. 그 감정은 몸에 신호를 보내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며 호흡이 얕아지는 신체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제 몸이 분노를 느끼기 시작하면 몸은 다시 뇌에 신호를 보내 그 감정을 시작했던 처음의 생각을 강화합니다. 그래, 난 정말 화가 났어. 이 고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의식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몸이 주도권을 쥐고 마음은 그저 몸의 느낌에 반응할 뿐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단계는 내 몸이 낡은 감정 패턴을 연기하고 있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긴장감을 느끼거나 조급해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순간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깊고 느리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자동적인 반응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몸에게 지금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패턴을 중단시켰다면 다음 단계는 당신의 몸에 새로운 감정적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 성취감, 감사함, 기쁨, 안도감을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당신이 그 감정을 유지할 때 당신의 몸은 현재 순간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하고 뇌에 이 새로운 상태를 강화하는 새로운 화학적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과거의 익숙한 감정 상태로 돌아가려고 저항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스트레스에 중독되어 있다면 몸은 스트레스라는 화합물질을 갈망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찾거나 당신을 좌절시키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몸이 당신 마음의 초점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세와 호흡 같은 신체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부정하게 앉아 얕은 숨을 쉬고 있다면 몸은 이미 낮은 에너지와 스트레스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척추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고 깊게 호흡하세요. 이 작은 신체적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뇌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여 강한 정신력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을 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몸은 하룻밤 사이에 낡은 패턴을 잊지 않습니다. 특정 감정을 기억하는 데 수년이 걸렸듯이 새로운 감정을 설치하는 데에도 반복이 필요합니다. 낡은 감정 상태에 빠진 자신을 알아차리고 새로운 상태로 전환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낡은 신경회로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몸은 스트레스나 걱정보다 감사, 기쁨, 자신감과 같은 상태를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명한 신경과학자 조 디스펜자 박사는 당신의 몸은 무의식적인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적극적으로 몸을 지휘하지 않으면 몸은 끊임없이 과거를 재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몸이 두려움을 기억했다면 두려움의 렌즈로 세상을 볼 것이고 분노를 기억했다면 분노의 렌즈로 세상을 볼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은 결국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낡은 패턴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매일 아침 어제와 똑같은 기분으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과거를 반복하는 대신 당신의 미래에 기여할 새로운 감정 상태를 창조할 자유 말입니다. 시각화는 강한 정신력을 훈련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현재 순간의 미래를 창조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생하게 상상된 사건과 실제로 경험한 사건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충분한 디테일과 감정을 담아 미래를 마음속으로 연습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그 현실을 기대하고 믿고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신경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각화를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공상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상은 수동적입니다. 구조나 감정이 없는 막연한 바람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시각화는 능동적이고 의도적이며 감정적으로 충만한 정신훈련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고 느끼고 이미 진실인 것처럼 마음속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명확성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 또는 행복해지고 싶다와 같은 모호한 목표는 뇌에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뇌는 작업할 구체적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대중 앞에서 자신감 있게 연설하는 것이라면 무대, 조명, 명확하게 울려 퍼지는 당신의 목소리, 청중의 얼굴, 손에 쥔 마이크의 무게, 그리고 쏟아지는 박수 소리까지 상상해보세요. 이미지가 상세할수록 뇌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감정입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평면적인 그림은 뇌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몸은 주로 느낌을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자부심, 흥분, 그리고 깊은 감사함을 실제로 느낀다면 당신의 뇌는 그것이 이미 일어났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실제 경험 중에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화학 반응이 깊이 느껴지는 상상 속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각화는 단순히 최종 결과만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다면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강인하게 훈련하고 피로의 순간을 극복하며 훈련을 꾸준히 이어가는 자신을 상상해야 합니다. 이런 정신적 리허설은 앞으로 닥칠 도전에 당신을 대비시키고 장애물 앞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화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원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훈련시킨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상상력을 이끌지 않으면 마음은 저절로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되고 이는 망설임과 자기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시각화는 이 창조적인 힘의 방향을 당신을 제한하는 결과가 아닌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돌려놓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물론 현실의 결과가 당신의 비전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정신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모든 증거가 당신에게 불리해 보일 때조차도 마음속의 이미지를 붙잡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싹이 틀 때까지 올바른 조건으로 정성껏 돌볼 뿐입니다. 시각화는 당신 미래의 정신적 씨앗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강한 정신력은 하룻밤 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한 반복을 통해 점진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근육이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침착하고 집중하며 회복하는 능력은 당신이 실생활에서 그것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발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때만 강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그들은 사전에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반복 훈련 없이는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마음은 낡은 패턴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정신력은 반응이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뇌를 수많은 길이 나 있는 숲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특정 길을 더 자주 걸을수록 그 길은 더 선명해지고 다니기 쉬워집니다. 분노나 두려움 같은 낡은 습관은 생각 없이도 따라가기 쉬운 아주 잘 닦인 길과 같습니다. 강한 정신력을 기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새로운 길, 즉 침착하게 반응하고 명확하게 생각하며 목표에 전념하는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이 새로운 길이 낯설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반복을 통해 이 길도 낡은 길만큼이나 자동적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낡은 길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비결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력은 일상의 작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훈련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때 당신은 규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짜증나는 말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받아치는 대신 인내심을 갖고 반응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감정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정신 상태를 빚어내는 반복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치고 의욕이 없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날들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개발하고 있는 바로 그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육이 편안한 지점을 넘어설 때 성장하는 것처럼 정신력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때 성장합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뇌와 몸에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꾸준한 반복은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의 토대를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가장 깊은 수준에서 변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확성, 자신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삶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정신력은 소수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알아차림, 훈련, 그리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몸과 마음을 정렬하며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시각화하고 힘을 주는 선택을 매일 반복함으로써 당신은 낡은 패턴과 한계를 뛰어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강한 정신력은 당신이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자비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 현실의 창조자가 됩니다. 자신감과 명료함,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삶을 마주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당신